이번 시간에는 교재 55페이지 방정식 챕터 2예요.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어떤 것을 번역했을 텐데 이 방이라는 거는 이제 모방자라고 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 어떤 쪽이죠. 모든 방향. 그리고 정은 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모로 보나 정해진 어떤 식, 이것을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고, 보통 영어에서는 알제브라, 이걸 아마 번역했을 거예요. 보통 알제브라를 우리가 이제 대수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대수라는 뜻은 수를 대신해 주고 어떤 문자식을 식에 쓰는 거를 우리가 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숫자만 사용해서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런 식의 숫자와 기호만 사용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건 산술이라고 보통 하고, 산술에 대비돼서 A 더하기 B는 이제 C와 같다 이런 문자식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제브라, 대수라고 그래요. 수를 대신해 가지고 문자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알제브라가 있고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퀘이션은 이퀄에서 온 거죠. 이게 우리말로 이제 등식인데, 방정식은 통상 등식으로 이퀘이션 중에 하나예요. 이퀘이션 중에 하나인데 x가 미지수 x, 그 모르는 어떤 것의 값을 구하는 것인데, 그 값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값이 아니에요. 딱 정해진 값, 어떤 값을 구하는 그것을 방정식에 보통 x 더하기 2는 이제 3이다. 그러면 이제 x 값을 구하는 거죠. x는 1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정해진, 여러모로 봐도 이렇게 저렇게 봐도 정해진 어떤 값을 구하는 식을 방정식이다. 그래서 x, 미지수 x가 존재하는 것이고 등식의 성질. 그러면 등식이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등이라는 게 이제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등호라고 하거든요. 등호. 같은 것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거예요.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를 우리가 등호라고 그래요. 등은 이제 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평등 이런 말을 쓰잖아요. 평등. 공평하고 같은, 공평하고 이제 같은 그 상태를 우리가 평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등식이라는 거는, 등식의 성질은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면 100 더하기 100은 200이다 이렇게 읽죠. 그거는 우리의 이제 언어의 흐름이나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쪽에 이제 결론이 되는 100 더하기 100은 200이다 이런 식으로 읽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등식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왼쪽을 이제 좌변. 한자예요. 좌는 왼쪽이라는 뜻이고 변은 쪽이라는 뜻이에요. 사이드. 변은 사이드예요. 우리가 이제 기하학 삼각형을 쓸 때도 세변 이럴 때 사이드를 얘기하는 거, 변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우변. 오른쪽이죠. 왼쪽과 오른쪽이 이퀄 기호, 등호를 통해서 같음, 이것이 이제 등식의 표현 방법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식이 진행되는 거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초등학교 때고, 중학교 때 가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그래서 이걸 제일 잘 표현해 주는 거는 이게 천칭이에요. 천칭.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울이라고 보면 되겠죠. 천칭이 가운데 이 중심선이 있고 중심축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천칭을 매달아 가지고 무게를 재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200은 100 더하기 100과 같다는 거예요. 100 두 개를 올려놓으면 200짜리 추를 올려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음이 이제 평형이에요. 이게 평형.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방정식을 배울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되겠어요. 100 더하기 100은 같다 200과, 그렇죠? 100 더하기 100은 200과 같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순서를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도 상관이 없죠. 200은 같다 100 더하기 100. 왼쪽과 오른쪽의 순서를, 좌변과 우변의 순서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방정식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은 왼쪽과 오른쪽이 만약에 같으면, 제가 이제 문자식을 그냥 써볼게요. 민주의 나이를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서연이의 나이를 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서연이의 나이하고 민주의 나이가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부른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 크기를, 이름을 부른 거예요. M은 민주의 나이고, 그 다음에 S는 서연이 나이. 요건 제가 임의로 어떤 값에 대해서 이름을 부른 거고, 그 크기가, 그 나이에는 크기가 있잖아요. 숫자로 된 뭐 13살, 14살 이런 식으로
자, 임의의 어떤 크기를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거를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변하는 값이 아니고 항상 정해진 값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변에서 이제 변수는 변하는 값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는 문자식이 나와도 그것이 상수가 될 수도 있고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상수는 정해진 어떤 크기예요. 딱 정해진. 그거는 누가 정하느냐? 식을 쓴 사람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정한 것을 우리가 상수라고 그래요. 이 상수에 대한 문자식을 최초로 표현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르네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이만한 크기의 이름을 내가 임의로 크기의 이름을 A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A가 두 개 있으면 우리가 2A, 2A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크기를 그냥 임의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예를 들면 민서의 나이에다가 뭐 3을 더하면 40이 된다. 근데 이때의 민서의 나이는 정해진 것이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수학에서는 이렇게 어떤 이제 알파벳으로 상수를 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지수일 수도 있어요. 민서의 나이를 몰라요. 근데 그냥 우리가 모르는데 민서의 나이를 M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 3살 더하면 40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였으면 요 같은 식이지만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예를 들면 x 더하기 35는 46이 되었다. 이런 식이 있으면 이 x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모르는 값이었으면 이게 넣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넣어볼 수 있다. x 대신에 10을 넣어볼까? 그럼 45네? 그럼 10보다 더 많네? 그럼 11을 넣어야 되겠네? 이런 방식으로 넣어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넣어보는 식의 어떤 값을 넣어보는 거를 우리가 대입이라고 그래요. 이 대입을 할 수 있는 요것을 이제 변수라고 그래요. 근데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고정된 값을 우리가 상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요만한 길이를 A라고 하자. 이거는 뭘 넣어보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하고 서연이가 이제 같다고 해봅시다. 민주하고 서연이가 M하고 이제 S, 민주하고 서연이 나이가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 또는 등식 여기서 이제 등식이죠. 이거 구조는 이제 등식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형식의 어떤 수학적 식이고, 그랬을 때 이런 게 성립해요. M하고 S가 같은데 똑같은 뭔가를 더해줬어요. 똑같은 C를 더해줬어요. 여전히 같아요. 여전히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3에다가 3은 1 더하기 2죠. 거기에다가 왼쪽에도 2를 더해주고 오른쪽에도 2를 더해주면 여전히 똑같은 등식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M하고 S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은 C를 빼줘도 여전히 같음이 유지돼요. 만약에 M하고 S가 같은데 여기다만 C를 빼주고 여기는 안 빼줬으면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3 이런 게 성립하지 않죠. 뭐 이건 거짓된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같지 않다고. 이것이 이퀄에다 등호에다가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면 같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같지 않다라는 뜻은 뭘 나타내겠어요? 어느 한쪽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제 3이 크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한쪽이 크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식의 어떤 아주 중요한 특징은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양변에 빼는 거예요. 같은 수를 양변에 더하거나 같은 수를 양변에 빼거나, 또는 같은 수를 곱하거나, M하고 S가 같은데 같은 C를 곱한다거나, M하고 S가 같은데 C로 나눈다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등식은 여전히 성립을 해요. 똑같은 거는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단 0으로 나누는 건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단 C가 이제 0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써줘야겠죠. 왜 0으로 나누면 안 되냐면 6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3이잖아요. 그 얘기에서 이 얘기에서 우리가 6은 이제 2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6을 2로 나눠서 3이면 이 나눈 수로 몫을 곱해주면 원래 이제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만약에 6 나누기 0이 어떤 수, 뭐 x라고 해봅시다. 어떤 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결과에서 6이라는 거는 0 곱하기 어떤 수를 하면은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0을 곱해가지고 어떤 수에다 0을 곱해가지고 6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건 회피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누는 수, 이 분모에 늘 들어가는 수는 0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를 명심해야 되겠어요. 식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도록 나누는 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야 돼요. 등식에서도 모든 수는 m과 s가 같으면 어떤 수로 나눠도 똑같은 수로 나누면 같은 게 유지된단 말이죠. 등식이. 근데 0은 제외예요. 이런 방식의 식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60쪽에 보면은 이 등호에 대한 가정이라고 나오는데 등호, 등식이었을 경우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언어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말이라기보다는 문장, 말로 된 문장 그것을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거 봅시다. 모든 수는 그 자신과 같다. 모든 수는 그 자신과 같다. 이거는 그냥 언어로 된 우리말로 된 문장이에요. 이건 수식이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형식 생각하는 그 형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수학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랬을 경우에 어떤 수 A에 대해 어떤 수라는 거는 any의 뜻이에요.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어떤 수 A에 대해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수가 되든 상관없는데 그것을 A라고 했으면 그 A에 대해서는 우리가 A equal A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 1번 말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수는 그 자신과 같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어떤 수 A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수 A에 대해서 A equal A 이것이 수학적 형식이에요. 수식의 형식이에요. 이것을 등식의 반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요. 등식의 반사성. 반사한다는 거는 이제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 여기와 여기에 이제 equal 기호 사이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반사하겠죠? 그래서 반사성이다. 그다음에 등식의 좌변과 우변은 서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렇죠? 만약에 등식이 A와 이제 B가 같다는 이 등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B equal A 순서를 왼쪽과 오른 좌변과 우변의 순서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등식의 대칭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칭성이라는 건 사실 대칭이라는 거는 완전 접어서 일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대칭 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점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딱 가 있겠죠. 여기서는 사실은 이 천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를 돌렸어요. 회전시켜 가지고 위치를 서로 바꾸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천칭에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이렇게 돌려서 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등식의 대칭성. 그 다음에 어떤 수가 두 수와 동시에 같으면 그 두 수도 서로 같다. 어떤 수가 두 수와 동시에 같으면 어떤 수가 두 수와 동시에 같으면 그 두 수도 서로 같다. 그 두 수도 서로 같다. 유클리드 원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수가 두 수와 동시에 같으면 그 두 수도 서로 같다. 근데 수식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 세수 여기서는 필요한 게 세수예요. 어떤 수가 필요하고 그것과 같은 동시에 같은 두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수 세수 A와 B와 C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는 어떤 수가 동시에 두 수와 같으니까 A가 B와도 같고 동시에 A가 이제 C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두 수도 서로 같다. 그 두 수라는 건 뭐예요? 이 두 수 B와 C도 서로 같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수가 동시에 두 수와 서로 같아요. 그러면 그 두 수도 서로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1번식하고 2번식에서 어떤 게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와닿나요? 당연히 2번 수학적인 형식을 가졌을 때 수학적 개념이 훨씬 더 명료해요. 말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수식이 유용한 거는 이 명료하다라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료하고 헷갈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것을 이제 등식의 추이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등식의 추이성. 이 추이라는 거는 밀다라는 뜻이에요. 추진하다 할 때. 그다음에 이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동한다. 그래서 잠깐 밀어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움직이는 어떤 형태를 추이성이라고 하잖아요. 식의 추이성 이러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이 책에서도 조금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보통은 이런 방식입니다. A가 B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B는 그 다음에 C하고 같아요.
그 결과로서 우리가 A와 B와 C가 같다라는 뜻인데 잘 보세요. 이것이 등식의 추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A가 B가 같고 B가 C와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하고 이제 C도 같다라는 거죠. A하고 C를 직접 비교를 안 했어요. 그냥 A는 B가 같고 B는 또 C가 같아요. 그래서 양 끝단에 있는 A와 C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등식의 추이성. 마치 이쪽을 밀어가지고 쭉 그 관계가 아까 이제 등식의 황금률은 A가 이제 B와 같으면 어떤 수를 더하든 어떤 수를 빼든 어떤 수를 곱하든 어떤 수를 나누든 양변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것을 하면 똑같은 연산을 하면 여전히 등식이 성립돼요. 여전히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것이죠. 단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면 돼요. 만약에 C로 나눴는데 이 식이 올바라요. A와 B가 같았는데 C로 동시에 나눴기 때문에 같음이 유지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단 C는 0이 아니다. 이 조건을 반드시 달아야 돼요. 반드시 달아야 돼요. 나누는 수, 분모 이건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수학에서. 그 다음에 대입 가능성이라고 돼 있어요. 대입 가능성. 대입이라는 건 대학 입시가 아니고 대신 넣다란 뜻이에요. 입력하는 거, 대신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와 이제 B가 같다 이런 상태가 되면 등식이죠. A와 B가 같으면 3 더하기 A는 이제 5다. 그럼 우리가 A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관계에서 A 대신에 B를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A 대신에 B를 넣으면 어떤 식이 돼요? 3 더하기 A 대신에 B를 넣은 거예요. B는 5와 같다. 그럼 B는 이제 2. 그러니까 결국 A도 2고 B도 2면 A와 B가 같은 거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값이면 어떤 식의 A가 있으면 A 대신에 B를 넣거나 B 대신에 A를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 대입은 여러분이 이제 아까 변수 얘기했을 때 변하는 값, 그것은 변하는지 어떤지 여부는 넣어보면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그러면서 참인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은 방정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